요즘 현대인들은 영양제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해서 오랫동안 복용하는 약들도 있고요. 게다가 비상에 사용할 수 있는 구급약들도 많이 구비하고 계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약을 남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. 교수님,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을 좀 과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이런 경우 많죠? 네,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. 시민분들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, 어떻게 또 복용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봤거든요. 네.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.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관절약을 매일 아침마다 먹어요. 저는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비타민 C를 꼭 복용하고 있습니다. 예, 아침마다 당뇨약 꼭 챙겨 먹습니다. 오래된 약은 안 먹어요. 저는 웬만하면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약을 먹고 있습니다. 처방받은 약은 약사가 시키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. 교수님, 약도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있나요?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약별로 정해진 그 보관 기한이라는 게 있고요. 특히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몇 개월 되는 것도 있지만 처방받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 뭐 2주 또는 1주 이내로 짧은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비상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오랫동안 보관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소화제, 소화제가. 두통약 이런 것들은 네. 다 폐기. 그런 것들도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면 웬만하면은 폐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냥 장롱에 두거나 뭐 거실에 둘 게 아니라 계속 네. 확인을 해서 폐기시켜야 되는군요. 그렇죠. 이게 가만히 냅두다 보면은 그 의약품이 그 안에서 변질되기도 하고 약효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먹어도 뭐 소용이 없다 보니까요. 예, 폐기를 드리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이번에는요, 올바른 약 복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, 네. 우리가 보통 처방을 받고 난 뒤에 약을 받잖아요. 약 받으면 항상 적혀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. 네. 식후 30분 후에 먹어라. 그리고 물과 함께 먹어라. 네. 이걸 꼭 발견하게 되는데 그쵸, 그쵸. 사실상 그 제때 먹고 싶으니까 주위에 물이 없으면 탄산수도 함께 먹게 되고 주스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래도 괜찮지 않습니까, 사실? 저희가 그건 권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. 원래대로 의약품이 사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물과 함께 복용했을 때 최적의 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.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주스나 뭐 탄산음료 그리고 뭐 우유나 이런 홍차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영양들이 있어서 그 흡수를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권장되지 않습니다.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꼭 먹는 영양제가 있습니다. 오메가3입니다.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만해. 중금속이 쌓인다.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. 진짜 쌓이나요?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게 어패류 같은 것들이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 먹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중금속도 이제 많이 있어서 2차로 그렇죠. 이제 2차로 이제 걔네들로부터 만들어진 그 오메가3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뭐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그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그 명확한 그 중금속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밑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 권장되는 그 섭취량만 적절히 유지해가면서 복용을 해주시면 뭐 장기가 복용하더라도 그렇게 크나큰 그런 중금속의 그 축적으로 인한 뭐 부작용이나 독성 이런 것들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인정받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런 오메가3를 먹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뭐 생각보다 상품별로 좀 안 좋게 컨트롤된 그런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많은 환자들의 큰 위로가 아무래도 빠른 쾌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요, 올바른 약 복용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. 교수님, 5살 아이를 둔 3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. 최근 아이가 너무 심한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5일치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아이가요, 3일 정도 약을 먹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나았던 모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남은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. 증상이 완화되면 처방받은 약이 남아도 복용을 중단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약까지 다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. 네,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. 저도 그래요. 네. 네. 좀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사실 감기라는 질병 특성상 애초에 처방받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대부분 감기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아기가 이렇게 뭐 기침, 뭐 콧물 뭐 이런 것들이 많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약물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은 사실 증상 조절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나아지면 사실 그렇게 막 다
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감기라는 게 2차적으로 계속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은 네. 뭐 중이염이나 뭐 기관지염이나 이런 데로 더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항생제라든지 뭐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섞여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딱히 우리가 그 처방받은 그 일수만큼 웬만큼 다 드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어르신들이 보니까 중간에 다 끊어버리더라고요. 아. 그리고 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그쵸, 많이 그쵸, 봤거든요. 그쵸. 네, 맞습니다. 이번 사연은요, 건강을 위해서 매일 영양제를 먹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. 비타민 D, 오메가3, 칼슘, 마그네슘, 비타민 C 등등 건강 보조식품이 영양제를 오랫동안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은 진통제처럼 내성이 생긴다.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. 사실 이 그 40대 여성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. 옛날만큼 좀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가요? 사실 이 건강기능식품에 속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일단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에서 다 웬만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영양소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영양제로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음식도 여러 개 뭐 계속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. 더 먹고 싶어요. 그렇죠. 오히려 더 먹고 싶죠.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뭐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닐까요? 복합 영양제가 아니라면은 따로따로 먹는 건 좀 위험하겠죠. 그치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권장 용량 용법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건강보조식품들의 이제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. 영양제들도 오히려 과하면 또 독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딱 그 정해진 용량 내에서 용법을 지키면서 드시면은 오랫동안 드셔도 내성 걱정 크게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만나면 좋은 친구 MBC